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 우울증에 도대체 왜 걸리는 걸까? 근데 우울증은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선천적으로 진짜 어찌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약을 먹는 게 무조건 좋다고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심리학적으로는 사실 생존을 돋는 기제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우울감이라는 건 되게 필수적인 감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자청의 대시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이제 김 작가님께서 이제 책을 쓰셨다고 해서 제가 인터뷰를 대신하러 나왔습니다. 엄마는 괜찮아라는 책이에요. 자청님은 우울증 겪은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혹시 주변에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이 친한 분 중에 있었나요? 네, 있었죠. 근데 그분들은 약간 자살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들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저는 많이 봐왔던 사람이긴 해요. 저는 아예 없긴 한데 자청님은 그거를 겪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근데 우울증은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선천적으로 진짜 어찌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사실 제가 도울 수는 없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술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겪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정말 심각하게 우울증과 정신병을 앓다가 성인이 되면 깨끗이 나으면서 이제 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약간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면은 창의적이고 예술성이 있는 친구들은 이 중고등학교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완전 감옥. 사회성도 이제 이 친구들이랑 아예 안 맞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현대사회에서도 우울증을 겪는 분들 중에 반은 선천적이지만 반은 좀 이제 본인의 성향이 안 맞는 일을 하거나 본인의 어떤 욕구들을 풀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봐요. 이 유튜브를 한 이유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너 돈 때문에 시작했다고 이런 말 많은데 네. 그것도 있긴 하겠죠. 근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댓글들 보면 되게 안타까웠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에 위로 올라가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데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네. 우울하고 결국 사회를 비난하고 이제 이 상태가 되는 거라고 봐가지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극복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욕구를 풀 수 있고 또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여자를 너무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어. 근데 못 만나고 있어.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친구들이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그걸 해결하게끔 도와준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창의적인 사람인데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저는 이제 이걸 그만두게 하고 이러면 진짜 이 사람은 행복해지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도 10년 가까이 저는 상담을 했거든요. 이별 상담이긴 한데 이 사업을 되게 오래 했어요. 하루에도 5명의 내담자들을 항상 이 내면의 속까지 들어보는 기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거는 뭐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약을 먹는 게 무조건 좋다고 보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제 간부들 중에서 한 명은 불안이랑 강박장애가 있었고 한 명도 그런 것과 강박증이 있었는데 실제로 약을 먹으니까 아예 정상이 됐어요. 그전에는 정말 심각했거든요. 약을 먹으면 나아졌고 실제로 이별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정신병들이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약을 먹으러 진짜 강하게 권해요. 왜냐 이걸 안 먹으면 이별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상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약을 먹으면은 진짜 상태가 호전이 되고 행복해지고 상대방과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우울감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에 대해서 되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물론 호불호가 있지만. 저희 형과 어머니도 약을 먹었었고 저도 약을 먹어봤는데 저도 먹어보는 건 되게 추천을 해요. 근데 안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정신과 약은 사람들이 이 진입장벽이 되게 높게 세우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평생 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신과에서 약을 먹거나 상담을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이제 심리 상담을 받는 거 이런 건 추천을 드리고, 만약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또 각자 자기만의 방법을 또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청님 아까 그 말에 너무 공감 가는 게, 사실 저도 우울증을 이제 제가 겪었잖아요. 2년 정도 알았었고 지금 건강해졌지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 우울증에 도대체 왜 걸리는 걸까? 그리고 책을 쓰면서도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답은 자기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빠졌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상황은 진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야.
저처럼 뭐 가족의 극단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 연애를 하고 싶은데 평생 연애를 못한 사람이야. 아니면 얼굴에 어떤 컴플렉스 너무 심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것들을 부딪혔을 때 충분히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그런 우울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저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미리 좀 내가 나중에 아플 수도 있으니까, 사실 아프기 전에 그 병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약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결국 우울감이라는 게 결국 뇌의 이제 호르몬과 어떤 그런 신경적인 작용이잖아요. 네. 제가 우울감을 어쨌든 안 느낄 수는 없잖아요. 평생에 걸쳐서. 어쨌든 저도 정말 안정적인 편인데 심리적으로. 그런데도 이제 가끔 우울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심리학적으로는 사실 생존을 돕는 기제의 하나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밖에서 비가 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대부분이 기분이 다운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비전문가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을 하면은 이게 비가 올 때 우울감을 느끼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인간에게. 왜냐면은 선사시대에 비가 올 때 미쳐가지고 밖을 나가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제 식량을 구할 수도 없지, 길을 잃어버릴 확률도 높지, 그리고 감기에 걸리고 추울 확률도 높지. 그래서 이제 인간은 화창한 날씨일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 그것도 이제 결국 생존을 돕는 건데, 비가 올 때 인간이 차분함을 느끼고 밖을 나가기 싫어지고 우울감을 느끼는 게 사실 뇌의 당연한 작용이거든요. 그런 사람만이 현대에 이제 우리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울감이라는 게 사실 인간에게 필요한 감정이기도 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과부하에 걸리게 돼요. 이걸 식혀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우울감을 확 줘가지고 얘가 더 이상 나대지 않도록, 그냥 집에 가만히 있도록,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면은 전반적으로 우울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에너지가 넘치면 이 사람은 죽을 확률이 높았어요. 선사시대는 이때. 그래서 인간에게 우울감이라는 건 되게 필수적인 감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게 올 때 네. 내가 되게 과부하가 걸렸구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생존하라고 뭔가 신호가 오는구나, 신호가 오는 되게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저는 전환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우울감에 빠졌을 때 우울하다 점점 깊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 딱 내려갈 때쯤에 역시 난 천재야. 역시 난 유전자가 좋아. 이제 이렇게 약간 어떤 인식을 바꾸는 포인트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우울증이 정말 병으로 판명되기 전까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우울함이라든가 힘든 거는 자기를 올려주는데, 이 밑으로 너무 내려가면 맞아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약을 먹어야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게 나를 살려주는 생존이 아니라 진짜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